더하기 1이 이라는 건 누구나 알죠. 답이 있다는 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안녕하세요. 앙크쌤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총 4개의 강의에 걸쳐서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의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 이 단원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모르는 개념이 나온다면 교과서와 참고서를 활용하여 마지막으로 개념을 꼭 정리해 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i 플러스 1의 켤레 복소수는 i-1이다. 우리 복소수가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복소수는 어떤 수의 책이었나요? 그쵸. 우리 허수단이 i를 정의하고 도입한 수의 체계였는데요. a, 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복소수였습니다. 다 기억나죠? 그때 이 a를 실수 부분이라고 불렀고 허수단이 i 앞에 있는 이 b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때 기억 볼게요. 켤레 복소수를 묻고 있어요. 그럼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우리 켤레 복소수는 복소수 위에 바, 짝대기를 그어서 나타냈고 이때 켤레 복소수는 허수 단위 i 앞에 있는 이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꿔서 나타낸 수가 바로 켤레 복소수였다. 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기억 i 플러스 1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헷갈리는 친구들은 자리를 바꿔두고 켤레 복소수를 구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i 앞에 있는 수 1의 보호를 바꿔서 나타낸 게 바로 켤레 복소수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i 플러스 1의 켤레 복소수를 i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지금 실수 부분의 보호를 바꿔줬죠.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은 틀린 표현이다. 니은 보겠습니다. 허수를 제곱하면 음수이다. 자, 우리 허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가 어떤 건가요? 그쵸. 바로 허수 단위 i입니다. 자, 그러면 이 i의 정의는 뭐였나요? 네,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네,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였어요. 그쵸?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 음수가 나오네 하고 니은을 맞다고 표현했다면 아직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허수에는 i만 있을까요? 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복소수와 허수는 어떤 차이일까요? 네, 여기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의 체계를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수의 체계 중에서 가장 큰 수의 체계가 이제 복소수예요. 그렇죠? 이 복소수를 뭐와 뭐로 분류했다? 네, 실수와 허수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실수를 다시 유리수와 무리수로 분류하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런 식으로 계속 분류해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식의 형태, 수의 형태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정리해보고 작년에 필기한 내용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수의 표현체계에 따라서만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복소수를 우리가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내는 수의 체계라고 했어요. 이때 실수는 어떻게 표현되는 수냐? 바로 이 허수 단위 i가 없는 수예요. 그래서 얘는 a 형태로만 나타내는 수다. 그래서 b가 0인 복소수가 되겠죠. 그리고 허수는 허수 단위 i가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i 형태 중에 b가 0만 아니면 다 모두 허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i 마이너스 루트 3i 1 마이너스 2i 이런 아이들이 다 모두 허수가 되겠죠. 자, 이제 복소수와 허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니은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지 않는 허수를 가지고 와야겠죠. 만약에 그런 발레가 있다면 니은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허수 1 플러스 i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이 수를 제곱해야 하는데 우리 항이 두 개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의 계산을 해야겠죠. 그럼 앞에 거 제곱, 중간항 두 개 곱해서 2배.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그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이 소거돼서 2i만 남네요. 음의 부호가 없네요. 그래서 얘는 양수니까 니은이 틀렸다. 라고 했다면 답은 일단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5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양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놀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얘는 양수가 아니고 아까 음의 부호가 없으니까 음수도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면 선생님 이 아이는 뭔가요? 네, 이 아이는 그냥 허수예요. 그러면 양수와 음수는 언제만 사용되는 표현이냐? 네. 이걸 몰랐던 친구들은 간단히 정리를 해주세요. 양수와 음수는 실수에 국한된 표현입니다. 실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호의 체계로 실수를 분류해 보자면 양수와 음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0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수는 양수, 0, 음수의 수의 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양수는 여기서 양의 실수를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음수는 음의 실수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수에 양수, 음수란 표현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실수에서만 적용되는 사실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작년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허수에는 뭐가 불가능하다? 허수에서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다.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2i와 3i 중에 3i가 더 큽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다면, 고개를 끄덕였다면 아직도 5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2i와 3i 중에 누가 큰지 몰라요. 크고 작고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D급 볼게요. 복소수 Z와 Z바의 곱은 실수이다. 그럼 복소수 Z, 복소수의 형태 A 플러스 BI를 가지고 와볼게요. 자, 그러면 Z바는 A-BI가 되어야겠죠. 여기서 A, B는 반드시 실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전개하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허수 단위 i가 사라졌네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이 계산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거의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제곱하여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자, 여기까지 읽었다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제곱하여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자, 다 떠올리고 있죠? 바로 제곱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곱근의 정의도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자,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다? 네,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x를 제곱하여 a가 돼야 되니까 x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그때 x를 찾아줘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a가 0 이상인 실수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허수 단위 i를 도입한 뒤부터는 a는 실수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x를 구할 수 있었죠. a의 제곱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바로 계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수학 1 단원에서 지수에서 a의 n 제곱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곱근이 확장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리을 제곱하여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바로 써볼게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그렇죠? 이 표현을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허수 단위 i를 사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로 사용했었죠.
그래서 제곱하여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다 맞았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음수 x의 값을 알파, 그때 y 값을 베타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래요. 자, 실수가 되도록. 근데 지금 이 식에 허수 단위 i가 살아있네요. 그럼 이 값이 실수가 되려면 우리 아까 정리했었죠? 누가 없어져야 된다? 그쵸? 허수 단위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허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좌변, 우변을 한번 바꿔서 나타내보고 y를 이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풀어줄게요. 중간한 2ix.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i제곱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를 다 분배해서 나타내주면 ix제곱. 그 다음에 2i제곱이니까 i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꿔서 2x로 표현하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y는 0입니다. 자, 그러면 허수 단위 i가 포함된 항을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1, i로 표현하고 나머지 써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도 마이너스로 묶어줄까요? 자, 그러면 지금 허수 부분이 어디에 있나요? 그쵸? i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허수 부분이죠. 얘가 허수 부분, 여기 i 전까지, 그리고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허수 부분이 0이 되고 이 등식을 만족해야 된다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0이 나와야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고 2x 플러스 y가 0을 만족하는 xy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은 1. 물론 인수분해해서 구해도 돼요. 제곱해서 1이 되는 거 x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인데 루트 1은 1이죠. 그때 x가 음수인 애만 찾으래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이 식에 적용하면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얼마? 2가 된다. 그래서 y는 2가 되네요. 그래서 그때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2가 된다.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래요. 이거 다 잘 구해놓고 여기서 계산 실수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집중력 가지고 가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2의 제곱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7.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P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좌변을 간단히 계산해서 복소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결국 음수의 제곱근의 계산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좌변을 먼저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만약 이 계산을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8을 이렇게 계산하고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8을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했다면 잘못된 풀이를 쓴 거예요. 이런 계산은 언제만 가능하다? 그쵸? 얘는 바로 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일 때, 양의 실수일 때만 가능해요.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루트 a와 루트 b를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루트 ab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한꺼번에 루트 a분의 b로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음의 제곱근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럴 때 언제 이 계산을 어떻게 쓰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a가 양수일 때, 양의 실수일 때 루트 마이너스 a를
그쵸. 루트 AI, 허수단위 i로 바꿔서 나타낸 다음에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방법은 잘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바꿔주냐? 루트 2i. 얘는 루트 8i. 얘는 루트 2i. 그리고 얘는 루트 3i. 얘는 루트 27. 자,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다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 제곱근의 계산 방법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뭐 계산 방법에는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해볼게요. 물론 얘를 2루트 2로 빼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8은 루트 16, 그리고 i가 2개니까 i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약분하면 그쵸, 분자에 루트 9가 남겠네요.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27, 루트 81, 그리고 i 남아있죠. 자, 그러면 16은 4의 제곱이니까 4로 근호를 벗기고 나오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죠.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이니까 근호를 벗기고 3으로 나오고 분모에 i가 있네요. 그 다음 81은 9의 제곱이니까 근호를 벗기고 9로 나옵니다. 자, 이제 중가락만 좀 정리해주면 바로 A, B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분모에 허수가 있으니까 허수를 없애기 위해서 i를 곱해주면 바로 분모에 허수를 없앨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분모가 이제 i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3i가 되겠죠. 이렇게 위아래 동일한 수를 곱해야 식의 변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i 그리고 마이너스 9i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i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 a는 마이너스 4 허수 부분 b는 마이너스 12 두 수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자,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바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 떠오르고 가야 되겠죠. 자, 그 내용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얘는 아주 자주 나오죠.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자, 중근을 가질 조건 얘는 판별식 d가 나와야겠죠. 판별식 d가 뭐일 때? 그쵸. 0일 때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d는 뭐였어요? 판별식 그쵸. 근의 공식에서 근호 안에 있는 값이었죠. 그래서 개수로 표현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바로 판별식 d였어요.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돼야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 중근으로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3x 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m 플러스 2 m 플러스 2가 모두 상수항이죠? 괄호를 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를 구해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 c 얘가 판별식 d가 되겠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12 m 플러스 2 m제곱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24가 된다. 자,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m제곱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24는 0이 된다. 자, 그때 m이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곱을 구하래요. 물론 지금 여기서 m을 다 구해서 곱해도 돼요. 하지만 그러면 시간을 더 소비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놓친다고 했었죠. 여기서 뭘 사용해야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그쵸?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곱을 구해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때 두 근의 합과 곱을 2차 방정식의 개수로 바로 구할 수 있었다. 두 근의 합, 곱 이거는 거의 패턴으로 기억해주면 좋아요. 두 근의 합 a분의 b 앞에 마이너스를 먼저 붙여주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다음에 곱일 때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a분의 c
이 순서를 왜 잘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게 3차까지 적용이 확장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꼭 해주시고 마이너스 붙고 안 붙고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얘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합은 어떻게 나오나요? a가 지금 1이죠. 일단 마이너스 먼저 붙여주고 a분의 b. b 자리에 마이너스 1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12가 되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 c 자리가 지금 24가 아니라 여기 부호까지 읽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4. 자, 그래서 m의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4.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 넘어갈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딱 머릿속에 방법 하나를 가지고 가야 돼요. 누구요? 방금 정리한 근각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고 두근을 미지수로 줬다면 반드시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떠올리고 가야 됩니다. 이 내용이 사용될지 사용되지 않을지는 문제를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고 가야 돼요. 자, 그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분모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통분을 해야겠죠. 통분을 하려면 두 수를 곱해주고 그러면 이 알파분의 1에 베타를 곱했고 위아래 그 다음에 알파분의 1에 위아래 알파를 곱했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통분이 되겠네요. 보니까 분모의 알파, 베타 두 근의 곱, 분자의 두 근의 합이 나와 있네요. 결국 뭘 이용하라는 문제예요? 그쵸. 방금 정리했던 두 근의 합과 곱을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구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죠.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자, 그래서 이 수들을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였어요. 자, 이 정수 밑에는 항상 누가 숨어져 있다? 네, 1이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 없애주고 이렇게 번분수 형태로 만들어서 계산할 때는 내항의 곱분에 외항의 곱을 분자로 써주면 됩니다. 다시 내항의 곱을 분모, 외항의 곱을 분자 이렇게 써서 나타내주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모가 m이고 분자가 n이네요. 그래서 m의 값은 3, n의 값은 4, mn의 값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이용했던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아주 쉽게 계산되는 풀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해설지에 나와 있는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 방법대로 풀이를 할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다 정리를 잘 해두시고 개념까지 완벽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또 방정식 나오고 두근을 미지수로 뒀죠? 그러면 머릿속에 일단 뭘 가지고 간다? 네,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먼저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볼게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그리고 알파의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한대요. 그때 베타의 범위를 구하래요. 다른 한근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단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은 이렇게 되는데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작겠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할까 봤더니 얘는 두근의 곱은 이용하지 않아도 바로 풀릴 수가 있었어요.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고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예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베타의 범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알파를 뭐에 관한 식으로 바꾼다? 그쵸. 알파를 베타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베타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고, 이 알파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알파 자리에 다시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바로 베타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써볼게요. 예이므로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이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해주고 이제 여기 중간에 베타만 남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을 없애줘야 되니까 양변에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이 되겠고 여기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되니까 양변 모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돼요. 마이너스를 곱해줬습니다.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따라서 베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한다. 답은 몇 번인가요? 그쵸. 3번이 되겠죠. 자, 이거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네, 이거는 시간을 줄이기엔 좋은데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 방법, 해설지에 있는 방법대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 2차 방정식 자체를 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작년에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좌변을 이차함수의 일부분으로 보고 우변을 x축의 일부분, y는 0이 바로 x축이었죠. 얘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관점을 변환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었었는데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뭐와 같냐? 2차 함수와 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와 같았죠. 그렇죠? 교점을 구하려면 같다라고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y가 같다고 두면 좌변, 여기 우변과 우변, 그러니까 결국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교점의 개수가 결국 뭐와 같다? 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우리 아까는 a가 1보다 크다는 거 이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데 그러면 다른 근의 범위, 다른 교점은 어디 범위가 되겠냐라는 걸 묻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2차 함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y는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의 그래프 개형을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일단 a가 1보다 크니까 최고차항이 양수네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 함수네요. 그렇죠? 그리고 꼭지점 좌표를 한번 a와 관계시켜서 나타내 볼게요. 정확하게는 다 구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최고차항 계수 a로 묶어준 다음에 묶어준다는 것은 x항까지 a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항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듭니다. 만들 때 x항 계수의 반의 제곱, 2의 반은 1이죠. 1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그리고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고 관련 없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곱해서 마이너스 a로 나가고 뒤에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얘 값이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이고 뒤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물론 얘를 가지고 이 식의 형태를 만들어도 되지만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한 수를 대입하세요. 1보다 큰 수 2 대입해 볼까요? 2 대입하면 음수 나오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다. 꼭지점 좌표들이 모두 다 음수네요. 그러면 계략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그리고 다른 한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니까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이 사이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 지금 음의 값이었죠. Y좌표가.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랫부분에 있다는 거죠. 꼭지점 좌표가. 그리고 우리는 대칭축은 알아요. X좌표가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1. 결국 이 아래로 볼록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이 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X축과의 교점. 이 부분에서 하나의 지금 알파가 나와야 된다. 선생님이 계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여기 X축과의 교점, 여기가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알파가 존재하는데 그럼 이 나머지 교점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베타가 되겠죠. 그럼 이 베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뭘 이용해야 돼요? 그쵸. 바로 이 대칭축과 관련해서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라는 문제예요. 얘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라. 자, 우리가 알파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1에서 알파만큼 떨어진 거리나 베타만큼 떨어진 거리나 같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알파만큼 떨어진 거리, 마이너스 1에서 알파만큼 떨어진 거리를 몰라요. 그렇지만 알파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해요.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베타도 마찬가지로 이 대칭성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1만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만큼 떨어진 부분 어디예요? 그쵸?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베타가 존재한다는 거는 확실하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알파의 위치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X축과 지금 2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있기 때문에 2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베타도 이 마이너스 1에서 1만큼 떨어진 부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게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까지 오는 내용이 조금 어렵죠. 특히 이 관점의 변환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문제를 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앞에 방법으로 풀었으면 잘했고요. 근데 이 풀이 방법, 관점을 변환시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와 참고서를 활용해서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